오늘 제가 직접 준비한 괴담이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무당 선생님이 직접 테마를 진행을 하셨던 일로 당연히 실화고, 오늘은 저 혼자서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테마를 진행하셨던 선생님을 무당 선생님이라고 칭할 거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단골 손님인 지선씨, 여자분이에요. 지선씨가 나오고, 또 지선씨의 친구인 영민이라는 남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인 2015년 전후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새벽에 이제 무당 선생님이 당연히 자고 계셨겠죠. 자고 있는 중에 전화벨이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새벽 1시나 된 엄청 늦은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급한 전화길래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오지? 하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전화는 지선 씨였어요. 지선 씨는 선생님의 오래된 단골 손님으로 여자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아직 젊고 한데 약간 그 손님도 신기가 있었던 손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도 이 집을 단골로 다닐 정도로 정말 많이 친한 단골 손님인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오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야, 너 지금 무슨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 라고 호통을 치셨대요. 그랬더니 지선 씨가 엄청나게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제가 너무 지금 급해서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놀랍잖아요. 그래서 너 뭔 일이냐,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지선 씨가 선생님 지금 바로 신당으로 가도 될까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 아니면은 내일 와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너무 늦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이제 지선 씨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어떤 야외에서 다급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지선 씨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날 자신의 남사친인 영민 씨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고 또 같은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6개월에 한 번씩은 두 사람 다 또 술을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술도 마시고 뭐 회포도 풀고 이 정도로 남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로 자라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한 관계였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지선 씨는 영민 씨를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영민 씨가 조금 뭔가 이상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선 씨는 웬만한 무당 못지않는 신기를 지니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렇게 느껴지나? 라고 그냥 넘기게 됩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영민 씨가 자기가 요즘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라는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지선 씨가 한 2, 3주 전쯤에 영민이가 친구들과 같이 계곡으로 놀러 간다고 굉장히 들떠 있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영민이한테 물었죠. 근데 너 친구들하고 계곡 놀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거긴 잘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영민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날 이후로부터 자기가 몸이 조금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영민 씨가 경험한 이상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영민이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을 맞이해서 계곡으로 놀러를 갔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계곡에 한 번쯤은 놀러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여름에는 사실 좀 유명하다 싶은 계곡들은 인파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계곡에 거의 발을 디디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영민이네 역시 친구들끼리 유명한 계곡을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기가 힘드니까 현지인들만 아는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계곡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셋이서 이제 머리를 맞대서 서치를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강원도에 위치한 어떤 계곡을 찾게 되는데요. 그 계곡은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또 동네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계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자들끼리 차도 렌탈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이 펜션도 예약을 해서 셋이서 신나게 계곡으로 놀러 가게 됩니다. 자, 남자 셋이서 계곡을 놀러 갔으니 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셋이서 이제 계곡에서 술도 마시고 또 술 마신 채로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갔고 놀고 막 난장판을 벌이고 놀다가 이제 밤 늦게 예약한 펜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미 계곡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셋이 굉장히 업돼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자, 펜션으로 돌아가서 끝이 아니겠죠. 2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준비한 술을 또다시 꺼내서 펜션에서도 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셋이 정말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 마시고 죽자 하는 식으로 어마어마한 술을 또 셋이서 마시고 씻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기절해서 잠에 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신나고 좋았어요. 근데 새벽에 자고 있는 영민 씨의 귓가로 물소리가 쪼르르 들리게 되는데요. 샤워기 물 틀어놓은 소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영민 씨는 속으로 잠결에 이렇게 취한 상태에도 누군가가 우리 친구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씻나 보다, 정말 독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보통은 그냥 귀찮아서 자기 마련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씻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민 씨가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잠결에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잠이 들게 되는데요. 다음날 이제 퇴실 시간이 다 되어서야 눈을 떴는데 영민 씨가 눈을 떠도 두 친구들은 그대로 잠이 들어 있었대요. 그래서 영민 씨가 일단은 먼저 씻어야 되니까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방금 누가 막 씻고 나온 것처럼 습기가 가득하고 또 바닥에, 화장실 바닥에도 물기가 가득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민 씨는 방금 누가 씻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상태를 보니 둘 다 기절해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라도 씻어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씻고 나서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술에 취한 친구들이 일어나서 막 정신없는 상태로 짐을 쌀 때 영민 씨가 묻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누가 씻었던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두 친구 다 말도 안 된다 라는 표정을 지으며 아무도 안 씻었다 라고 하니까 영민 씨는 지난 새벽의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분명 자기는 되게 뚜렷하게 들었었거든요, 물소리를.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에도 습기가 굉장히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 누가 씻고 나온 흔적들과 소리를 내가 분명 들었는데 친구 둘의 상태를 보니 정말 머리에는 막 까치집이 지어있고 이런 상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혀 씻은 사람의 흔적이 아니었었대요. 그래서 내가 약간 그런 새벽에 잘못 들었나? 그리고 산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펜션이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돼서 이런 습기가 찼나? 그렇게 해서 그냥 넘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셋은 정신없이 벌려놓은 술판을 정리를 막 하고 짐도 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데요. 바로 펜션 아줌마였습니다. 펜션 아줌마는 퇴실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남자 셋이서 나오지 않자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그 펜션이 조금 특이한 구조였는데 손님들이 묵는 방이 있으면은 대각선으로 펜션 주인 아줌마가 묵는 그런 방이 따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거의 옆에 붙어있는 그런 구조의 펜션이었대요. 근데 펜션의 문을 열자마자 아줌마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아니 총각들 남자 셋이 예약한다고 해서 내가 싸게 예약해줬는데 어제 밤늦게 여자도 부르고 사람 그렇게 속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어제 이 펜션을 방문했던 사람은 당연히 남자 셋, 영민 씨와 친구들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아줌마는 굉장히 속았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따지시게 되는데요. 영민 씨와 친구들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아줌마 무슨 소리 하시냐. 지금 셋밖에 안 보이지 않냐. 우리 셋밖에 없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헛웃음을 치시며 사람을 그런 식으로 속이면 안 돼.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내가 뭐 그렇다고 돈 더 받겠어? 내가 여기 여자가 102호에 들어가는 거를 뻔히 봤는데 그렇게 발뺌할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영민 씨랑 친구들은 당연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싸움이 시작된 거죠. 영민이랑 친구들은 아줌마 그런 식으로 사람 잡지 마라. 우린 진짜 셋밖에 없었다 라고 하고 아줌마는 또 아줌마대로 돈 추가로 받을 생각 없는데 그냥 인정만 하면 된다. 내가 어제 두 눈으로 창문으로 분명히 봤는데 좀 솔직해지자 우리. 너네 어려서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라고 점점 싸움은 커져서 이제 자존심 싸움까지 시작됩니다. 자, 그때 영민 씨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아줌마, 그럼 CCTV 돌려봐요. 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네 사람은 다 같이 아줌마가 묵고 있는 그 주인방으로 가서 CCTV를 돌려보게 됩니다. 자, 근데 CCTV를 돌려봤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셋이서 이미 계곡에서 너무 취한 상태로 업돼서 신나게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밖에 찍혀 있지가 않습니다. 아줌마 이거 보세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왜 사람을 그렇게 잡으세요? 라고 영민이와 친구들은 아줌마한테 따집니다. 그제서야 아줌마는 굉장히 당황하신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시며 아닌데 내가 어제 분명히 봤는데 내가 어제 분명히 되게 화려한 색깔의 원피스를 입고 하늘하늘거리는 걸 입고 이 102호로 들어가는 여자를 내가 분명히 봤는데 라고 혼잣말을 하시며 어쨌든 간에 CCTV는 없으니까 자기가 착각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영민 씨와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해프닝이죠.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뭐 아줌마가 그렇게 사과하시니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알겠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영민 씨의 눈에 이상한 게 보입니다. 아까 우리 CCTV를 돌려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CCTV에서 영민 씨의 다리에 뭔가 길다란 게 붙어 있는 것처럼 이상한 게 보이게 되는데요. 영민 씨는 뒤돌아서려다가 아줌마 잠깐만요 하면서 CCTV를 자세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때 봤더니 이 영민 씨가 쪼리를 신고 있었는데 이 쪼리의 끝에 어떤 긴 이 손수건도 아닌 천 같은 게 신발 발꿈치에 껴있는 채로 영민 씨가 그것도 껴있는 것도 모르고 신나게 그대로 숙소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이게 무슨 옷감 같기도 하고 약간의 무늬가 있는 어떤 손수건 치고는 크고 수건 치고는 굉장히 얇은 그런 소재의 어떤 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민 씨가 이게 뭐지 싶어서 다시 자기가 묵고 있던 102호로 건너가게 돼서 신발장을 찾아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신발장의 구석에 자기가 CCTV에서 봤던 똑같은 천이 구석에 박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영민 씨가 손으로 그 천을 봤더니 찢어진 천인데 찢어진 옷의 일부 같기도 하고 흰색 배경에 어떤 꽃무늬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천이었다고 하는데요. 내가 이런 걸 왜 내 발에 달고 왔지? 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래서 별거 아니다 보니까 영민 씨는 손에 잡고 있던 그 천을 다시 바닥에 버리고 집으로 가야 하니 다시 정신없이 차가 있는 곳으로 셋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영민 씨의 귀에 들리는 펜션 아줌마의 말. 이상하다. 내가 어제 분명히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를 분명히 봤는데? 자, 그 이후로 집으로 돌아온 영민 씨는 신기하게 지선 씨를 만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위에 눌리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펜션에서 봤던 옷감 있잖아요. 그 옷감에 원피스를 입은 듯한 어떤 형체가 계속해서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가 누군가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위에 눌리면서 악몽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인 지선 씨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모두 다 털어놓게 된 건데요. 자, 지선 씨는
신기가 있는 일반인이라고 했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예산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영민 씨한테 뭐? 진짜 계속해서 가위에 눌린다고? 너 그거 되게 심각한 일이야. 그러면 너 내가 아는 용한 선생님한테 같이 가볼래? 근데 그 순간 영민 씨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당연히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민 씨가 갑자기 굉장히 정색을 한 표정으로 아니, 난 점집 안 가.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황한 지선 씨는 아, 이상한 거 아니다. 뭐 이상한 종교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우리 언니도 다 다니는 곳이야. 너도 알잖아. 거기야 진짜 이상할 거 없어. 같이 가보자. 라고 다시 되물어보는데 영민 씨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갈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그냥 가위에 눌릴 뿐이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집에 가겠다. 라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빙의는 빼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방어하려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지선 씨도 아, 영민이가 평소랑 다르다라는 걸 느꼈으니까 당연히 아, 저기 진짜 귀신이 뭔가 방어하려는 건가? 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가지 말자 라고 바로 태세 전환을 한 뒤에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해서 화장실에 와서 이 무당 선생님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던 건데요. 자, 이 무당 선생님은 새벽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 얘기를 듣고 당연히 당장 오란 소리는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은 그 친구가 지금은 방어하려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귀신이 어떻게 보면 좀 발동이 됐으니까 지금은 집에 보내고 내일 아침에 자연스럽게 내 신당으로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 무당 선생님은 영민이와 지선씨가 오기 전에 집 앞에 마트로 가서 장을 보시는데요. 이것저것 먹을 것을 고르시다가 우유 1.5리터짜리를 하나 구입하십니다. 그 이후에 영민이와 지선이가 신당으로 왔고 선생님은 테마의식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선생님은 테마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영민이 앞에 아까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빵, 초콜릿, 치즈, 우유, 과자 등등 다양한 먹을거리를 내놓는데요. 이때 옆에서 보고 있던 지선 씨가 선생님 잠깐만요. 영민이는 우유 진짜 싫어해요. 우유 비려서 제 어릴 때부터 안 먹었어요. 라고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영민이가 엄청나게 굶주린 사람처럼 그 우유를 뜯더니 미친 듯이 마시기 시작합니다. 막 다 흘리면서요. 그러니까 지선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어릴 때부터 봤던 친구인데 저 아이가 우유를 먹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거의 1.5리터나 되는 우유를 다 쏟으면서 꾸역꾸역 마시더니 영민이는 그 자리에서 다 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뭘까요? 바로 빙의를 빼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빙의는 이렇게 빼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선생님들마다 방법이 다 다르긴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순간적으로 먹게 해서 토를 해서 빼게 되는데 이거는 퇴마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방법은 다 다르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퇴마는 귀신이 빠져나간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바이트, 구역질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하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대부분은 퇴마를 할 때 구역질을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헛구역질 한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실제로 저도 많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퇴마를 하는 중에 이 영민이의 몸에 잠깐 붙어 있었던 이 귀신을 선생님이 직접 꺼내게 되는데요. 이때 영민이 몸에 잠깐 이 접신이 되겠죠. 당연히 접신이 됐을 때 그 여자 귀신이 한다는 얘기가 그 여자 귀신은 영민이가 놀러 갔던 그 계곡의 인근 계곡에서 사실은 죽었던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고 당연히 그 펜션 아줌마가 봤던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여자였겠죠. 근데 계곡에 놀러 갔다가 근처에서 이제 사고사로 죽게 됐었고 그 물을 타고 흘러와서 영민이가 놀던 계곡까지 흘러와서 너무 오랜만에 젊은 남자애들이 와서 좋았고 그 셋 중에서 영민이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붙었다 라는 소름 끼치는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퇴마 의식을 한 후에 영민이는 그 우유를 마시고 모든 걸 다 토해낸 다음에 귀신은 당연히 퇴마가 됐고 영민이의 안색도 좋아지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도 그 영민 씨라는 분은 자기가 진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놀래했었고 또 퇴마를 진행하는 거를 그 지선 씨라는 친구는 바로 옆에서 직접 봤었다고 했잖아요. 그 지선 씨 역시도 신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내 친구한테 이렇게 빙이라는 게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퇴마를 진행했던 선생님은 워낙 다양한 퇴마를 많이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뭐 놀랍거나 하진 않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무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퇴마 굿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19명은 다 오바이트를 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빙의가 돼서 이걸 뺐을 때는 구역질을 한다거나 토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름이 또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계곡이든 그런 물가에 많이 놀러 가실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빙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수살기는 막 아무나한테 그렇게 쉽게 붙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 또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다만 계곡에 놀러 갔다 온 끝에 이상한 경험을 한다거나 가위 유독 많이 눌린다거나 내가 뭔가 안 하던 것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꼭 한 번씩은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